네, 가비놀이입니다. 드디어 개묘년의 가비놀이입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고 요즘에 오피스텔에 놀랍게도 옥상에 100m 트랙이 있거든요. 아주 놀랍게도 100m 트랙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부터는 100m 달리기를 100m 달리기를 취미삼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도 한번 찍어봤는데 근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러분들 신랑이나 오빠가 그렇게 그런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뛴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웃기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민에서 개묘가 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100m 달리기 해본 적이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 정말 전력 질주해가지고 100m를 뛰어본 기억이 나시는 분 손. 아니 진짜 그 즐거움이 그 100m를 그 정말 숨가쁘게 뛰었을 때 그 즐거움이 와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한다니까요. 그게 이민에서 개묘로 넘어왔을 때 그 느낌도 있다니까요. 어차피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해년부터 시작된 이 정신적인 틀에서 많이 갇혀 지냈었다는 거죠. 그냥 가만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때도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었던 것들인데 지금은 그런 생각의 한계에 많이 갇혀 지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간단하게 개축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아, 또 간단하게 안 되겠네. 일단은 잠깐 좀 쓰긴 했는데 이거는 또 이 얘기하려면 또 한참 걸려. 이건 나중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대충 얘기하다 보면 또 요즘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얘기는 많아지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냥 그 막순이를 잊어버렸다는 게 그냥 그 화를 놓고 왔다는 얘기인데 이건 기회 되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써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것만 해도 따로 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바로 일간별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거는 따로 영상을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 너무 길어. 자, 간목일간 같은 경우 자, 식상을 놓고 왔죠. 식상을 과거에 털고 왔단 말이에요. 식상을 털고 왔으니까 식상을 다 털고 온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자 같은 경우는 식상이 애인도 되죠. 그럼 연애 같은 경우는 많이 포기하고 왔겠죠. 포기했던 연애. 그럼 뭔가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질 것이고 이제 그런 것 치고는 뭔가 좀 만사 귀찮음 그런 것 치고는 좀 만사 귀찮아질 수 있고 여기서 또 특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건 이렇게 이제 비겁이 많아지잖아요. 인설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나의 인성으로 이렇게 되면 공평치 못한 것에 대한 공평치 못한 대우에 대한 불만. 인설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인성으로 또 여럿이 이렇게 생을 받다 보니까 나만 공평하지 못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과거에 붙들려 있을 수 있거든요. 과거에 붙잡혀 있다. 마음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과거에 붙잡혀 있고 만사는 귀찮은데 이건 왜 그러냐면 인중에 또 병화가 새롭게 또 새록새록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은 거지 마음까지 나이를 먹은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20대잖아. 마음은 20대지. 몸이 나이를 먹지 마음이 나이를 먹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조금 이게 서글퍼진다는 게 그런 것 같아. 마음은 계속 그대로인데 왜 자꾸 나이만 먹는지 모르겠어. 마음은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제 귀찮아지고 몸은 안 움직여지고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또 갖고 있는 것마저 놓칠까봐 걱정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반대로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다 오히려 기회를 놓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확실히 내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부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내가 대우를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이제 생긴다는 거지.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 내가 지금까지 신랑한테 대우를 못 받았다는 불만이 막 생겨. 저 인간 나한테 지금까지 너무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새로 누군가 만나고 싶겠죠. 응? 새로 막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 인간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지. 근데 몸이 만사 귀찮아. 막상 그렇게 막 마음이 드는 거 치고는. 근데 연애는 왠지 포기했어, 작년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동창회는 열렸네. 동창회는 막 이렇게 열렸잖아요. 동창회는 열렸는데, 이 동창회장이란 놈이 뭐야. 나를 안 챙겨주네? 그럼 동창회에 나가봤자 별로 재미없겠죠? 응? 동창회 나가봤자 재미없잖아. 나를 이게 대우를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괜히 돈만 많이 내고. 그럼 올해는 동창회 나가봤자 재미있다 없다? 올해는 동창회 나가봤자 별로 재미없다. 사람 조심.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 조심. 동창회 나가봤자 별로 재미도 없고 돈만 많이 내고 괜히 마음 상할 일밖에 없을 수 있다. 이번 달.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소스 아니에요? 이번 달 열리는 동창회는 안 나가시는 게 좋다. 근데 만약에 제가 너무 불순한 생각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니까요. 뭐 그런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을목입니다. 근데 참 한 글자 달라진다고 이거는 또 완전 달라요. 이제 을목한테 간목은 의지처가 됩니다. 의지처. 뭐 간목이 뭐 을목을 타고 올라가네 어쩌네 막 그러잖아요. 맞아.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을목은 간목하고 달라서 집착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 사람이든 뭐든 기억이든. 을목은 병화를 그 기억들을 털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을목들은 안 그런다니까. 집착스럽게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기억이든 뭐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어디든 좀 기대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이든 누구든. 특히 뭐 작년 10월 달 정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수 있죠. 작년 10월에. 을목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좀 기대고 싶은 마음이 좀 큰데다가 인중병화도 있는데다가 간목이라는 의지처에다가 보세요. 개수까지 같이 소울메이트라는 소리 나오는 거예요. 인성을 같이 쓰잖아. 필이 완전 삘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러면 이 문자도 동시에 할 수 있어.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전화벨을 누르자마자 갑자기 전화를 같이 받는다든지 이러면 정말 삘이 너무 이거는 동시에 같이 뭔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까 간목 같은 경우도 그렇긴 한데, 간목은 아무래도 별도잖아요. 갑갑이 이거는 진짜 이거는 별도인데, 갑하고 을은 이렇게 자꾸 몸까지 꽉잖아요. 몸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각까지 같이 해버리니까 이건 다르지. 이건 진짜 연애도 그냥 연애가 아니라 금사빠 같은 거죠. 금사빠. 안 그래도 감정적으로나 뭐 그런 좀 그랬는데 더 확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도 그러냐 이거야. 상대방도. 만약에 남자가 을목이면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을목이라면 글쎄요. 이건 또 사주마다 다르니까. 글쎄요. 또 이게 운이라는 건 자꾸 이제 순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 또 이번 달 지나가면 또 이게 또 다른 거니까. 잘못하면 이게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혼자 착각, 짝사랑,
주의. 나 혼자만 또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편인이라고 그래. 편인. 개수 입장에서는 편인이잖아. 겁재 입장에서는 정인인데 갑목 입장에서는 정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갑목 입장에서 을목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응? 을목 입장에서 갑목을 맞춰줘야 된다. 자, 제가 제 영상에서 그 맞춰줘야 된다라는 뜻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들으시는 사장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거. 월급 받고 직장 생활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맞춰준다는 개념. 그러니까 눈높이를 조금 낮춰가지고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내가 의지만 된다면. 당장에, 그러니까 내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내 눈높이보다 한 단계 좀 낮춰서라도 사귈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사장님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겠어? 이해 못하지. 근데 이제 월급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회사 낮춰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당장 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한 사람이 있고 가능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맞춰준다는 개념을 나는 평생 지금까지도 이런 거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남녀 간에 꼭 이걸로 싸우기도 한다니까요. 내가 널 얼마나 맞춰줬는데. 근데 그 상대방은 그런 걸 전혀 모를 수가 있다니까요.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은. 맞춰준다는 게 무슨 개념이야? 네가 사람이 사람을 맞춰주면서 사귈 수가 있어?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은 직장생활 안 해본 사람. 평생 안 해본 사람. 노가다 같은 건 할 수 있지. 노가다 같은 건. 어쩌다가 노가다 같은 건 할 수 있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건 하루 맞춰주는 거잖아. 하루. 그건 누군가를 하루는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원나잇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원나잇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일당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하루 정도 맞춰서 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일당도 못 뛰겠다. 그럼 그것도 못 하겠다는 소리지. 그래서 보면은 가끔 이제 저희 와이프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어디 가서 일당이라도 뛰라고. 나는 일당도 못 뛰는 사람이야. 나는 이제 속으로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막 자꾸 이제, 그게 나쁜 게 아니야. 막 그걸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 그게 그래요, 진짜. 그게 이제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게 그런 거라니까. 그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별 얘기가 길어졌는데. 하여튼, 내 입장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맞춰줘야 되는 그런 연애일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인 의지는 좀 할 수 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병화는 편인이죠. 자, 병화 같은 경우는 개축월까지 병화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답답한 게. 뭐가 자꾸 감춰져 있으니까 답답한 과거에 사람들이 자꾸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답답한 과거에 뭔가 감춰진 상황이 뭔가 드디어 좀 알아차리는 답답한 과거에 감춰진 상황을 뭐 좀 드디어 알아내다. 왜냐면 수극화될 때는 자꾸 좀 들어가 있어라 뭐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너만 좀 들어가 있으면 된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병화 너만 좀 들어가 있으면 돼.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돼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개축월까지가 너만 좀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조용해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수생목 목생화 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야 뭔가 좀 감춰진 게 좀 드러난다는 느낌? 나의 존재가? 그게 뭐겠어요? 이제 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제 좀 알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 감정 변화도 이제 일단 있을 거고, 이제 환경 변화도 생기겠죠? 이게 좀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폭으로, 응? 감정 폭발 정도는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는 뭔가 좀 선을 넘을 수도 있겠죠? 선을 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병화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이것들을 가만히 두겠나? 이것들을 가만히 두겠어, 이걸? 내가 병화라면? 이걸 가만 두겠어, 이걸? 진짜? 개축에 진짜 나를 그냥
저기 지구 진짜 이것들을 그냥 가만히 두겠어 진짜? 어쨌든 주변에서 보기에는 좀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너무 독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내 스스로는 뭐 만족하는 거죠. 나 스스로는 참 시원한 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원할 것 같다. 개축월까지 해서 개축월하고 비교해서 그래요. 이민년 개축월 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이민 개축까지. 뭐만 좀 이렇게 뭔 말만 안 그래요? 뭐만 좀 이렇게 그러려고 좀 하려고 그러면 뭐 자꾸 들어가 있으라고 그런 거잖아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뭐 양다리네 뭐네 막 이제 이상하게 가스라이팅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생문 목상화되면 이제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럴 때 아예 다른 환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다른 곳으로 가버리던지 환경이 바뀌어버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크게 변화될 수가 없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환경 변화라고 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딴 곳으로 뭐 가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뭐가 센 게 밝혀지거나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뭐가 이렇게 확 바뀌어버린다. 내가 뭔가를 확 밝히거나 그렇다는 거죠. 하여튼 자, 다음은 정화입니다. 정화. 자, 정화 같은 경우도 개축에서 어땠어요? 거의 뭐 병화하고 마찬가지로 개축에서 이제 병화는 발광을 했잖아요. 발광. 왜?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그런데 정화는 어땠어요? 정화는 거의 소멸. 이게 달라요. 병화는 어떻게든 밝혀내라고 진짜. 그러니까 병화는 꺼지는 게 아니거든요. 병화는 꺼지는 성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정화는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그 열기가. 그냥 병화는 진짜 어떻게든 밝혀내려고 진짜 발광하는 반면에 정화는 거의 소멸하다시피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심플하게 돈이나 벌자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심플하게 돈이나 벌자 그냥 이런 느낌. 한켠으로는 끝나지 않은 듯한 고통이 있는 거죠. 개축까지 아직 개축을 다 지난 거 아니잖아요. 입춘이 않았으니까 끝나지 않는 듯한 고통이 따르고 있는 것인데 이걸 단지 조절해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인이 딱 오잖아요. 갑인 정인이 온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많은 대가를 얻는 것이 돼요. 이게 다 보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보상. 그동안 힘들었던 것에 대한 보상.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계묘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성혼잡이 되잖아요. 인성혼잡. 그럼 이건 좀 딴 마음, 딴 생각도 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딴 마음, 딴 생각. 거기다 이제 평관이니까 불안함도 같이 따른 거죠. 불안함. 이게 언제까지 뭐 갈 수 있을까? 이런 느낌? 이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을 거라는 불안함도 같이 오는 거죠. 끝나지 않는 듯한 불안함. 근데 이제 좀 뭐 입춘 다가오니까 이제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이제 개수가 예전 개수 같지 않다는 느낌? 너무 좀 제가 까부나요? 그렇잖아요. 이제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전 그 임계수 같지는 않잖아요. 이제 개축월의 개수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 저도 진짜 정신이 나가는 줄 알았어. 진짜 멘탈이 진짜 저도 어느 정도냐면 저도 천간에 병정화가 인성으로 떠 있다 보니까 아니 무슨 무슨 상담 예약을 하나 하는데 일주일씩 사람을 이렇게 피만 흘게 하시는 분도 와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 제가 예약 받을 때 성금을 안 받거든요. 그게 이제 취약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바꿔달라, 시간 바꿔달라, 그 날짜가 오면은 또 시간을 미뤄달라, 당일날 딱 그때 가면 또 시간을 또 미뤄달라, 상담비가 또 뭐 무슨 부담이 된다. 그래가지고 예약을 취소하잖아요. 그럼 아이디 바꿔가지고 또 다시 해. 나중에 찾아보면 그 사람이야. 차단하잖아요. 다른 번호로 또 해. 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
그분이 보낸 메시지랑 카톡이랑 다 공개할 거야, 진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정말 소름 돋는 건데, 제가 그런 식으로 몇 년을 그런 비슷한 유의 사람들 있죠. 제가 요 며칠 흐름 잘 타가지고 매일 타로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흐름을 끌어놓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었어. 제가 이렇게 카톡이나 이런 그런 거에 너무 약해가지고 카톡 같은 것만 하루 그렇게 막 장시간 매달리고 그러면 제가 그날 하루 일과를 망쳐버리거든요. 꼭 그럴 때 뭔가 잘 하고 있을 때 꼭 그렇게 흐름을 끊어놓는 사람들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영상 끝에 제가 한번 맛배기를 한번 올려드릴게. 이제 그런 분들 경고합니다. 정말 이제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 얘기까지 했는데, 어쨌든 개축의 개수는 정말 어마무시했지만 이제 개묘년의 개수는 힘을 많이 잃을 거다. 이제 곧 소멸되어 가고 있는 개수다 보니까 이제 정화 입장에서 이제 개묘년이 되더라도 이제 크게 그렇게 두려워하실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일단 정화까지 말씀드리고 바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